안녕하세요. 하철입니다. 어쩌다 보니까는 애들 방에 와서 촬영을 하네요. 자, 오늘 이제 여러분께 같이 얘기를 나눌 거는 딸기 농사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자, 제가 이제 딸기 농사 짓는 데도 갔다 왔고, 이 영상을 보시면은 친구 말로는 딸기 농사 짓는 분이 보면은 엄청 뭐 놀랄만한 그런 영상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딸기 농장을 가게 된 게 오랜만에 이제 친구한테 연락을 했어요. 연락을 해가지고 어떻게 지내냐. 딸기 농사를 한다고 했으니까 7년 전에 이제 딸기 농사를 시작했어요. 7년 전에는 이제 조그맣게 했었는데 카톡으로 이제 연락을 하니까는 지금은 자리를 잘 잡았다. 얼마나 버냐 물어보니까는 우리 궁금하잖아요. 얼마 버는지 그게 핵심이니까는 한동 수익이 1년에 순수익이 2,700이 나온다 이렇게 하더라고. 지금 몇 동 해 물어보니까는 지금 6동을 하고 있다. 우리 곱해보면은 바로 수익이 나오죠. 오, 많이 버는데 괜찮은데 오, 잘 됐구나. 그러고 나서 제가 아는 분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여보세요, 형님. 그분도 농사 지으니까는. 형님, 딸기 농사하면은 한 동에 1년에 한 동이 230평입니다. 한 동에 형님 2천 한 600, 700 나온다는데 하니까는 바로 팔짝 뛰더니 절대 그렇게 안 나온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럼 자기 왜 딸기 농사를 안 짓겠냐? 그분도 딸기 농사를 11동을 했었어요. 11동을 하다가 한 4, 5년 하다가 그 에어박으로 작물을 바꿨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전화를 해서 돈이 저렇게 되는데 왜 안 하지? 그리고 다른 작물로 많이 돌아서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 주위에 바로 옆에도 딸기 농사를 부부끼리 짓는데 1년 해봐야 한 동에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온다. 1,000만 원도 좀 남긴 남잖아요. 근데 잘 못 됐을 때는 빚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 이 친구도 물어보니까는 3년 동안은 거의 뭐 또이 수준밖에 안 됐대요. 그러고 나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공부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딸기에 관심을 보이니까는 친구가 농사를 지어 볼 것 같으면은 이 책을 먼저 보고 책 2권을 보고 그리고 나서 자기한테 오면은 농법을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책을 이제 친절하게 제가 링크를 그려 드릴게요. 저도 보니까는 관심이 있어서 보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 책은 페이지 수도 많던데 딸기에 관한 책인데 딸기의 뭐 시초부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보고 자기한테 오면 된대. 근데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또 바로 전화를 했어요. 야, 아는 형님이 아무래도 뭐 1,000만 원, 1,몇백만 원이 한계라는데 그게 어떻게 수익이 그렇게 나오네. 그러니까는 자기는 그렇게 나온다. 자기가 거짓말을 못하는 게 전체를 다 공판장으로 출하를 하기 때문에 공판장의 기록이 다 나온대요. 그래, 이 친구도 거짓말을 할 친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막 검색해 보니까는 논산에서 어떤 분이 딸기 농사하는 데를 가가지고 물어보는데 그분이 한 동당 수익이 3천 정도를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거의 소비자, 다이렉트 판매, 그리고 체험 이런 거를 행사를 진행해가지고 그렇게 수익을 오르던데 이 친구는 공판장으로 다 보내니까는 사실 손이 들어가면은 뭐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출동을 합니다. 출동을 해가지고 친구를 만나서 영상도 만들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지 그게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깊이 나눴어요. 핵심은 모종입니다. 모종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지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모종을 사서 한다 그러면은 출하 시점도 나머지 모종 사서 하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출하 조정이 안 되면은 생산량은 늘 많도록 유지를 하되 내가 필요한 시점에 출하가 돼야 되는데 크리스마스 이전에 시세 좋을 때 11월 초가 제일 시세가 좋고 그때가 이제 천물이 나오니까는 우리 비싸도 사 먹지 않습니까? 그때는 요만한 거 하나 이래가지고 25,000원까지 가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나오고 나서 좀 이따 이제 대량으로 같이 출하될 때 보면은 가격이 푹푹푹 떨어지죠. 이제 한계점이 확 오는 거예요. 이러면은 이때 출하되면은 그 친구 말했듯이 1,000만 원밖에 한동에 1,000만 원밖에 못 버는 이런 케이스가 발생을 하는 거고 자기 필요한 시점에 출하를 할 수 있게끔 그거 조절을 뭘로 한다? 모종으로 한다. 그래서 모종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친구가 심층적으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전체 공개는 힘들지만은 내가 이렇게 영상을 찍으니까는 이 정도 영상까지는 보여줘도 괜찮다 이래가지고 제가 그 모종 해놓은 거를 영상을 찍어 왔어요.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벌레들에 대해서 공부를 또 하고 그리고 뭐 다른 건 없어요. 딸기 밭에서 떠나질 않더라고. 6시간 이상 떠나질 않는데요. 나는 생각했을 때 딸기 뭐 11월 달에 잠깐 따고 그다음에 뭐 겨울철 1월 달, 2월 달 이때까지 따고 나서 딸기 다 따고 나면 땡가땡가 놀겠지 생각했는데 다른 작물 하든지 놀겠다 생각했는데 모종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절대 떠나질 못한답니다. 그리고 딸기 농사는 우리가 11월 달에 딸기를 따니까는
뭐 그때 따고 나서 쉬겠지 했는데 딸기 모종 그 다음에 11월 달을 위해서 11월 달에 그해 11월 달에 딸기를 땀과 동시에 모종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 모종이 친구 얘기하는데 다른 모종하고 다르다. 자기 모종은 두께가 제가 보니까 진짜 두께가 이렇게 딸기가 나무더라고 나무. 와 이런 나무에서 딸기가 큰 게 나고 튼튼한 딸기가 날 수가 있다. 그래서 딸기 농사를 하려면은 모종이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종이 거의 90% 이상이래요. 그 외에는 많은 부분이 자동화되어 있어 가지고 휴대폰으로 뭐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렇게 다 되어 있지만은 이 모종은 여러 가지 방법을 하는데 지금 친구가 시도한 거는 나온 방법이 2년도 채 안 된 거래요. 그래서 새로운 방법을 시도를 하는데 자기가 이렇게 모종 큰 거를 보니까 확신도 쓰고 이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밀고 나가더라고. 젊은 농부다 보니까는. 그래서 저도 이제 딸기를 기농해서 하게 되면은 친구가 얘기하는데 딸기 농사도 좋지만은 모종을 튼튼하게 만들어 가지고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것도 한동에서 조그맣게 수익을 올려 가지고 1,000만 원 번다 치면은 모종하면은 2천만 원 수익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자 이제 뭐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셨는데 핵심 뭐냐? 딸기로 기농을 하실 것 같으면 지금 기농하시는 분들의 많은 부분들이 딸기로 기농을 하고 있습니다. 딸기로 거기 제가 갔던 데도 원래는 논이었었는데 다 하우스가 들어서 가지고 딸기가 들었었어요. 그리고 딸기 하우스 한 동 하는데 이게 고슬로 되어 있는 거죠. 토경 말고 이렇게 고슬로 해가지고 반수경인가요? 그 배지 같은 거, 매트 같은 거, 그 코코 매트 쭉 깔려가지고 수액 들어가고 하는 거 그 시설을 하는데 한 동에 한 3천 정도, 3천 조금 더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된답니다. 그 비닐하우스까지 다 짓고 하는 데까지. 그러니까는 2년 정도 이렇게 하면은 투자비를 잘 하면은 건질 수도 있지만은 처음이다 보니까는 꽝도 생기는 거예요. 모종이 안 좋으면은 과실이 제대로 열리지도 않고 그리고 딸기 생리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들은 딸기가 신기한 작물이더라고요. 딸기가 그냥 놔두면은 뭐 무성하게 풀만 이게 이파리만 무성하게 자라는 거예요. 정글이 되는 정글이 되는데 그럼 얘가 언제 꽃을 피워 가지고 딸기를 맺냐 이러면은 날씨가 확 갑자기 한번 싹 추워진다든지 딸기한테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게 되면은 딸기가 와 이거 이러다가 우리 종족이 몰살당하겠는데 어떻게 종족 번식을 해야지 하면서 그 딸기 내부에서 이제 꽃을 피우려고 준비를 한대요. 이제 그러고 나서 옮겨 심으면은 얘가 꽃대가 나와가지고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그냥 평범하게 아무 문제 없을 때는 얘들이 그 딸기 만들 생각은 안 한대요. 나무가 그냥 계속 풀만 이렇게 계속 자라도 되니까는 그건 또 신기한 걸 배웠어요. 참외도 여러분 그냥 놔두면 절대 꽃 안 피우고 열매 안 열립니다. 참외는 앞에 순 한번 잘라주고 그러고 나서 새 순이 나오면은 그것도 잘라주고 이게 손자 가지가 됐을 때 거기에서 꽃이 핀다고 그래요. 그 모르면은 뭐 그런 분들 내 블로그 이런데 카페인데 보니까는 참외 이만큼 키우는데 왜 꽃이 안 펴요?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게 모르면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딸기 생리도 이제 제가 그렇게 알게 됐고 친구는 네덜란드하고 저렇게 유럽 쪽에 농사 짓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러워하더라고요. 시설도 잘 돼 있고 사시사철 딸기가 나오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딸기를 계속 이렇게 관심 있게 보는 거는 제가 이렇게 필리핀이나 이런 데 가면서 딸기를 가져갔잖아요. 훨씬 비싼 가격에 팔 수가 있는 조건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빨리 물러지니까는 그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저는 컨테이너 해가지고 도시농업이라고 했죠. 그거를 조금 관심 있게 보고 아는 분하고 같이 해가지고 도전을 한번 해보려는 그런 또 과정이 있기 때문에 딸기를 좀 자세히 봤어요. 그리고 딸기는 수익은 난다 하지만은 남들과 똑같이 해서는 안 된다. 친구가 얘기하는 게 자기는 상위 2%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1%는 능사백이래요. 그분들을 따라갈 수가 없대요. 그분들은 이 하우스에다가 냉방기를 가동해 가지고 여름철에도 딸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생각을 하신답니다. 지금 강원도에도 딸기가 사철로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겨울철보다는 좀 덜하고 그러고 품질을 절대 어겨서는 안 된다. 이게 딸기가 너무 작아가지고 출하하기 힘든데 잠깐 욕심에 뻥튀기 하는 약이 있대요. 약을 막 주면은 딸기가 이렇게 커지는데 대신 안에 텅이 이게 안에 쑥 비는 거예요. 우리 그런 딸기 봤죠? 이렇게 잘라보면은 안에 그 텅 비어 있는 딸기 이런 딸기들은 2, 3일 정도만 있다가 흔들어 보면은 푹 꺼진대요. 근데 이런 딸기가 출하되면은 청가상이나 경매장에서 이 사람 물건을 다시는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신용이 떨어지면은 이 바닥에서 농사 바닥에서도 물건을 팔아먹을 수가 없다.
그리고 직거래를 하면은 수익은 한참 올라가는데 대량으로 할 때는 그게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대량으로 하는데 그 누구 뭐 2달 해주세요, 누구 몇 달 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려면은 또 인건비가 들어가니까는 친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포기를 하고 그냥 공판장으로 다 내보내고 튼튼하고 좋은 딸기를 가격이 좋을 때 출하를 할 수 있게끔 모종 컨트롤에다가 지금 전념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이제 제가 딸기밭에 갔다 온 영상 한번 보시죠. 와, 10분 넘었다. 좀 영상이 길긴 하죠. 이제 앞으로 또 열심히 이렇게 돈 되는 거를 찾아가 가지고 같이 정보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딸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는 기농 관심 많잖아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는 기회가 되면 이제 제가 이것저것 하다 망한 이야기도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영상 한번. 여기가 어디냐면은 진주시 수곡입니다. 그 딸기에 대해서 조금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고, 차량으로 막 딸기를 팔 때 보면은 진주 수곡 딸기라고 그렇게 많이 적어 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여기 바로 옆에 저기는 강이 흐르고 오래전부터 딸기를 쳤습니다, 여기. 그래서 딸기가 엄청 발달되어 있고 수출도 많이 하는 곳입니다. 수곡 딸기 하면은 유명합니다. 친구는 여기서 조금 더 떨어지는 옥종이라는 데 사는데, 옥종은 하동에 가깝죠. 하동은 그 한방 딸기라고 딸기에 그 그름을 약초를 써가지고 약찌끄레기를 써가지고 하는 그런 또 딸기들이 있습니다. 저기 안에 보니까 토경 재배를 했네요. 여기는 수경이 아니고 저 솥사제 올라와 있죠. 땅이 조금 확대를 해보면 좋겠는데 안에 보이죠? 좀 지금 딸기가 다 죽었습니다. 듣고 하니까는. 자, 이제 친구한테 얼른 가가지고 제가 궁금한 것들을 좀 해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가는 길입니다. 하칠입니다. 일단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해가지고 친구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들리죠? 야, 이 동네가 완전 하우스촌으로 바뀌었네요. 아이고, 햇빛 보니까는. 저기 위에도 하우스 많고. 연대야! 카카오톡으로 불러야 되나? 여기 어딘가에 일하고 있을 건데. 자, 그럼 들어가서 찾아가지고 궁금한 거 물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좀 덥네. 다른 데 버려야지. 야, 딸기만 따는 게 아니고 일이 많네. 근데 버릴 건데 이렇게 간주름하게 이렇게 엄청 예쁘게 해놨네. 아니, 따다 보니까. 손질하다 보니까. 우와, 많다. 여기는 관할이 하동이네, 그지? 맞지? 네. 네. 안 돼! 농장입니다, 지금. 여기 새끼를 키우고 있죠. 저기 친구. 이 핵심적인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영상으로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조금 간추려가지고 농사에 대해서 조금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이 선진 2% 농부.